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개념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양적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연구가 수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적 연구 방법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양을 중요시합니다. 즉,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모인 수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도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적용 가능하다라고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연과학에서 탐구하는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과 변인과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를 정립하거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과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화를 정립하거나 법칙을 발견하여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특징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양적 연구의 기본 입장은 자연현상에서의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도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원리나 규칙성,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도 측정할 수 있으며 계량화, 수치화, 통계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할 때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실험법의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을 조금 더 단순한 가정을 통해서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또한 수치화된 자료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강조하며,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는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연현상과 본질적인 특징이 같다라고 보는 입장이 양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기본 입장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결국 사회문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연구 대상자의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영역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가 수행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은 행위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배제한 행위자의 동기, 의도, 가치를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피상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연구 주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이 연구가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에서 이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성찰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면적이고 깊은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원인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율학습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자율학습 시간은 독립변인이며 성적은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번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시행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혹은 내신 성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 번째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세부 실행 계획까지 세우는데 연구 대상과 연구 대상의 규모, 얼마나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며 언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수행할 것인지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세 번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주로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지법,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자료를 얻고 나서는 이 자료가 내가 세웠던 가설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처리를 하며 여섯 번째,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통계 처리가 내가 설정한 가설과 맞을 경우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표현하며 내가 설정한 가설과 통계 결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는 가설이 수용되면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정립하지만 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왜 기각되었는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 동안 큰 대주제에서 자료 수집으로 좁혀나가는 것을 2, 3, 4번의 연역적 과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자료에서 일반화된 결론으로 도출하는 단계를 귀납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양적 연구는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이며 일반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을 가정하는데 이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같은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탐구 과정 7가지 단계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